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폴란드 한국 무기 수입 대금 발목 잡는 사법개혁 문제 해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폴란드가 사상 최대의 한국 무기를 수입해 간다, 이런 뉴스로 시끌벅적합니다. 한국이 유럽에 드디어 무기 판매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어느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서 보도하는 모든 뉴스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정말 제대로 보도를 한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배경이 바로 한국에서 모든 뉴스 매체들이 유럽연합이 폴란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이고, 그때부터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 이런 언급을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곧 대량 무기를 도입하는 총괄 계약을 진행한다, 이런 보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보도에 맞춰서 총괄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 계약을 집행한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폴란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뿐이 아니라 모든 지원금을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은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폴란드의 사법개혁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고 있나, 그리고 폴란드의 사법개혁은 불가능한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한 폴란드에게 체제 개혁을 요구를 했고, 폴란드는 여기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법 개혁을 하는 단계에서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법 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국회가 법관을 마음대로 해임을 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럽연합에서 민주주의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요구에 대해서 폴란드는 꼼수를 쓴 겁니다. 자기 나라 법원에다가 유럽연합의 요구가 우선인지 폴란드 법이 우선인지 이걸 판단해달라, 이렇게 제소를 했고, 폴란드 법원은 폴란드 법이 우선이다, 그래놓고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이 폴란드 내정에 간섭을 한다, 이렇게 맞받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라는 것은 유럽연합 전체 국가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헌장이 있습니다. 그 헌장을 준수하는 거를 선서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인데, 폴란드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해놓고 그거를 자기 나라 주권 침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유럽연합의 가입이 거절되는 단계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한 주가 우리 주의 법이 연방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 연방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폴란드가 지금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폴란드 정부는 그런 걸 몰라서 그럴까요? 바로 폴란드는 공산당이 청산되지 않은 비밀 조직으로 존재해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폴란드도 민주주의를 공부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가운데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유럽연합에다가 내정 간섭을 한다, 이렇게 대들고 있으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는 모를까요?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개혁을 했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욕을 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막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 시기가 바로 유럽연합이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서 사법개혁을 진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폴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언을 한국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두 나라가 대량의 무기를 사고 팔겠다, 이런 선언을 또 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법개혁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 없이 한국 무기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일단 폴란드의 경제 체제가 유럽연합, 그중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하청 경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외국 무기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비밀 공산당 조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 무기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부품이 조달되지 않는 못 쓰는 무기들을 전량을 우크라이나로 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하는 만큼의 무기를 조달하게 돈을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유럽연합 측은 거기에 상응하는 중고 무기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 언론들이나 유튜브에서 절대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날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폴란드에 있는 오데로 강에서 대형 오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 사태의 주범으로 폴란드의 많은 국민들이 바로 PGZ 그룹 산하에 있는 기갑 차량 생산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PGZ 그룹이나 폴란드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고발하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티슈 공장을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 회사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런 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은 수질 검사를 했는데 수은이 검출됐다. 그런데 그 수은 때문에 물고기가 대량 폐사한 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정도 수은이라면은 수량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물고기들이 충분히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마치 폐지 공장이 폐기물을 버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이나 주민들이 폐지 공장이라기보다는 바로 PGZ 산하에 있는 기갑 차량 생산 공장에서 폐기물을 버렸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언론들만 마치 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수은이 검출됐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수은이 검출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 없이 함부로 기소를 하고 말 안 듣는 판사를 마구 해임을 시키는 이런 폴란드의 사법적인 문제가 이번 오데로강 사태로 그 문제점을 여실하게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절대로 폴란드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무기를 도입해서 돈을 못 주게 되는 사태는 누가 책임질까요? 이 대답은 이 방송 내용을 들으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